첫 만남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 첫인상은 단 몇 초 만에 형성되지만 그 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처음 만난 상대방을 약 7초 내에 판단하고 이때 형성된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연인관계, 비즈니스 미팅,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 등 중요한 인간관계의 시작점에서 첫인상은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첫 만남을 가집니다. 새로운 직장 동료, 소개팅 상대, 비즈니스 파트너, 이웃 주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첫 만남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향후 관계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것은 단순히 외모나 말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대화 방식, 세심한 배려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첫 만남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대표적인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인식하고 피함으로써 더 의미 있고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집착. 디지털 중독이 관계를 망치는 순간.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동만큼 상대방에게 무례함을 표현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대화 도중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동은 이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무언중에 전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질과 친밀감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공대의 연구팀은 스마트폰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공감 수준이 23%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없다는 인상,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 상대방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불쾌감과 실망감. 특히 데이트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이러한 행동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만남에서 스마트폰 집착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에 알림 끄기. 만남 전에 모든 앱의 알림을 끄거나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합니다. 가방이나 주머니에 보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긴급 상황 설명.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필요할 때만 짧게 확인합니다. 의식적인 현존감 연습. 대화 중에 상대방의 눈을 보며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디지털 기기로부터의 일시적인 분리는 오히려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상대방에게 당신과의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둘째, 과도한 자기 자랑.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긴장되는 첫 만남의 자리에서는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성취나 재산을 강조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기 자랑은 오히려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인상 관리라고 부르는데, 지나친 인상 관리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징후로 받아들여집니다. 성공, 재산, 인맥 등을 과시하는 행동은 깊은 대화를 방해하고 진정한 연결을 막는 장벽이 됩니다. 과도한 자기 자랑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부족의 보상 심리. 상대방의 이야기나 감정에 관심이 없음. 우월감을 통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 물질적 가치나 외적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 진정성 있는 관계보다 인상 관리에 중점을 둠.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뇌의 보상센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중독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즉각적인 만족감은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만남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자기 자랑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적인 대화 유지. 자신의 이야기를 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관련 질문을 던져 대화의 균형을 맞춥니다. 맥락 있는 공유. 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맞는 경험만 공유합니다. 취약성 보여주기. 성공 스토리뿐만 아니라 실패와 배움의 경험도 적절히 공유합니다. 유머 사용.
자신에 대한 가벼운 농담이나 유머는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경청의 힘 활용.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과시가 아닌 진실된 자기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전 연인 언급. 첫 만남에서 이전 연애 경험이나 전 연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만남에 과거의 감정적 짐을 불필요하게 끌어들이는 행동입니다. 특히 로맨틱한 만남에서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전 연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 과거 관계에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는 인상. 현재의 만남보다 과거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메시지. 상대방과의 새로운 시작에 집중하지 못함. 비교의 틀을 만들어 불안감 조성. 정서적 수화물이 많다는 경고 신호. 관계 심리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첫 만남에서 전 연인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심리적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미해결된 감정. 이전 관계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비교 심리. 현재 만나는 사람을 이전 파트너와 무의식적으로 비교. 안전 메커니즘. 새로운 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방어 기제, 정체성 혼란. 이전 관계가 자신의 정체성에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러한 언급은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첫 만남에서 이전 연애 경험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건강한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지향적 대화. 과거보다 현재의 관심사, 취미, 목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래 비전 공유. 장래 희망, 꿈,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눕니다. 공통점 탐색.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이나 관심사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가치관 교류. 인생관, 가치관 등 더 깊은 수준의 대화로 자연스럽게 발전시킵니다. 질문의 기술. 상대방에 대해 진심으로 알고 싶은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합니다. 이전 관계에 대한 대화는 상호 신뢰가 형성된 후 적절한 맥락에서 이루어질 때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은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점으로서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치 종교 논쟁. 정치, 종교, 이념과 같은 주제는 개인의 깊은 정체성과 가치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 다루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의견 차이는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관 전체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핵심 신념에 도전을 받을 때 방어적이 되거나 대화 자체를 차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에만 집중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주제가 첫 만남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서적 반응 유발. 이성적 토론보다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쉬움. 이분법적 사고 촉진.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옳고 그름의 틀로 환원. 집단 정체성 활성화. 우리와 그들의 심리적 분리 강화. 상호 존중의 기반 약화.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보다 설득과 승리에 집중. 인간적 연결의 방해. 공통점 발견보다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게 됨. 특히 현대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제는 첫 만남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만남에서 민감한 주제를 피하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관심사 중심. 취미, 여행, 음식, 문화 등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대화. 열린 질문 활용.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질문보다 개인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질문. 경청의 태도. 판단보다 이해에 중점을 두는 대화 방식. 점진적 깊이. 신뢰가 쌓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 깊은 주제로 발전. 유연한 사고방식.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가짐. 관계가 발전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가 형성된 후에는 정치적, 종교적 견해의 차이도 건강한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은 차이점보다 연결점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늦은 도착.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비즈니스 코치인 김모 씨는 첫 만남에서의 지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성격과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을 신뢰성과 책임감의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늦은 도착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신뢰성과 책임감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만남의 시작부터 긴장감과 불편함을 조성합니다. 계획성과 조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선순위가 낮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지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연락을 취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한 팁으로는 약속 장소에 10분 일찍 도착하도록 계획하고 교통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시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일정을 너무 빽빽하게 잡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첫 인상은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관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행동. 스마트폰 집착, 과도한 자기자랑, 전 연인 언급, 정치 종교 논쟁, 늦은 도착을 피함으로써 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첫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첫인상은 단순히 외모나 말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행동들에서 드러납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보여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관계에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만남에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분명 더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